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일상 속 뉴스 해설자 세안줌입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들, 때로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그냥 지나치게 되죠. 하지만 이런 뉴스들이 우리 생활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것은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생활 정보입니다. 신문을 펼쳐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소식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냥 정보로만 받아들이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뉴스는 결국 우리 생활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특히 4가지 중요한 사건을 통해 일상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 서점을 뒤흔든 랜섬웨어 해킹 사건입니다. 사이버 보안이 이제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물가 소식입니다. 특히 우리 식탁을 직격하는 식료품 가격 상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가 훼손된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경복궁 광화문에 누군가 낙서를 해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넷째는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강력 범죄 소식과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연결됩니다. 바로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뉴스는 단순히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보고서가 아닙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를 주는 나침반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오늘의 세상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대표 인터넷 서점 중 하나인 S24가 큰 곤란을 겪었습니다. 바로 랜섬웨어라는 악성 프로그램에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랜섬웨어가 도대체 뭐야? 라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랜섬웨어는 영어로 몸값을 뜻하는 랜섬과 소프트웨어를 뜻하는 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말 그대로 컴퓨터나 서버에 있는 중요한 파일들을 인질로 잡고 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이죠. 영화에서 보던 유괴범이 돈을 내놓지 않으면 인질을 해치겠다고 협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만 인질이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데이터라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S24의 경우 해커들이 회사의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해서 중요한 파일들을 암호화해버렸습니다. 암호화라는 것은 파일을 특별한 열쇠 없이는 절대 열어볼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돈을 내놓으면 열쇠를 주겠다고 협박한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웹사이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고객들은 책을 주문할 수도 없고 배송 상황도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회사는 큰 손실을 입게 되고 고객들은 불편을 겪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사이버 공격은 이제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언제든지 비슷한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도 가족 사진, 중요한 문서, 금융정보 등이 들어있지 않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의심스러운 이메일을 절대 클릭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서 온 이메일, 특히 축하합니다. 당첨되었습니다나 긴급히 확인해주세요 같은 제목의 이메일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바꾸고 여러 사이트에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S24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지만 다행히 며칠 만에 서비스를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백업 때문입니다. 백업이라는 것은 중요한 자료를 미리 다른 곳에 복사해두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소중한 가족 사진을 여러 장 인화해서 여러 곳에 나누어 보관하는 것과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매일매일 쌓이는 고객 주문 정보, 재고 관리, 자료, 직원들의 업무 파일 등을 다른 서버나 저장 장치에 복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메인 서버가 공격을 받아 문제가 생겨도 백업해둔 자료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백업의 중요성은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고장나거나 잃어버린 적이 있나요? 그럴 때 가장 아쉬운 것이 바로 그 안에 들어있던 소중한 자료들입니다. 자녀들과 찍은 사진, 손자, 손녀들의 성장 기록, 친구들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
그리고 중요한 연락처나 문서들 말입니다. 요즘은 백업하는 방법이 예전보다 훨씬 쉬워졌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신다면 구글이나 애플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라는 것은 인터넷상의 저장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은행의 금고를 빌려서 중요한 물건을 보관하는 것처럼 인터넷상의 안전한 공간에 우리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입니다. 가족 사진을 백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스마트폰의 설정에서 자동 백업을 켜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와이파이에 연결되었을 때 자동으로 사진들이 인터넷 저장 공간에 복사됩니다. 또한 중요한 금융정보나 비밀번호 같은 것들은 종이에 써서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백업은 귀찮은 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막상 문제가 생겼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S24처럼 미리 준비해둔 덕분에 큰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평소에 조금씩 준비해두면 나중에 큰 안심이 될 것입니다. 요즘 장을 보러 가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비쌌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죠. 특히 7월 한 달 동안 식료품과 음료 가격이 작년 같은 시기보다 무려 3.5%나 올랐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3.5%라는 숫자가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인상률입니다. 특히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돼지고기와 라면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돼지고기는 작년보다 거의 20% 가까이 올랐고 라면도 15% 이상 인상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은 바로 우리 같은 서민들, 특히 연금이나 고정 수입에 의존하는 시니어 세대입니다. 연금은 매달 똑같은 금액이 나오는데 생활비는 계속 올라가니 실질적으로는 돈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10만 원으로 살 수 있었던 것들을 이제는 11만 원, 12만 원을 주어야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계절 식재료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제철 과일과 채소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안정적이고 영양도 좋습니다. 여름철에는 오이, 토마토, 수박 같은 것들이 저렴하고 가을에는 배추, 무, 감자 등이 가격이 내려갑니다. 두 번째는 공동구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나 동네 주민들과 함께 큰 단위로 구매하면 개당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쌀이나 김치, 반찬거리 같은 것들을 여러 가구가 함께 주문하면 상당한 절약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통시장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에서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품목들이 많습니다. 또한 시장 상인분들과 정을 쌓으면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도 생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격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식생활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비싼 고기 대신 콩이나 두부로 단백질을 보충하고 가공식품보다는 직접 만드는 음식을 늘려가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재인 경복궁 광화문에 누군가 검은색 매직으로 낙서를 한 것입니다. 6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소중한 문화재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광화문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조선 왕조의 정궁인 경복궁의 정문으로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의 상징입니다.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진 것을 복원하고 일제강점기에 헐린 것을 다시 제자리에 옮겨 세우면서 우리 민족의 끈질긴 의지를 보여준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소중한 문화재에 낙서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더럽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남긴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산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손수 만들어 물려주신 가보를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젊었을 때 경복궁에 수학여행을 가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때의 광화문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지금보다는 많이 낡고 허름했을지도 모르지만 그 당시에도 우리 마음속에는 뭔가 경외감 같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사의 현장이라는 생각 말입니다. 서울이 지금처럼 고층 빌딩들로 가득하기 전 광화문 주변이 아직 한적했던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때의 광화문은 주변 풍경과 어우러져서 더욱 웅장하고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그런 추억들이 있기에 더욱 안타까운 것입니다. 다행히 전문가들이 신속하게 복원 작업에 들어가서 원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문화재 보존은 정부나 전문가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문화재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주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혹시 문화재 주변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게 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문화재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함께 문화재를 보러 가서 그 역사와 의미를 설명해주고 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전에서 젊은 여성이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강력 범죄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의 용의자가 체포된 후 경찰은 신상공개 제도에 따라 범인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신상공개 제도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의 인적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제도입니다. 범죄 예방 효과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여전히 찬반 의견이 분분합니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민들이 위험한 인물을 미리 알고 조심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아직 재판이 끝나기 전이므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배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또한 가족들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됩니다. 어떤 제도든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런 강력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현실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예방입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들은 상대적으로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우므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절해 보이고 도움이 필요해 보이더라도 혼자 있을 때는 함부로 집에 들여보내거나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요즘 사기꾼들은 매우 교묘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외출할 때 주변의 CCTV 위치를 파악해두는 것입니다. 만약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CCTV가 있는 곳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늦은 시간에는 가능하면 혼자 다니지 말고 어쩔 수 없이 혼자 다녀야 할 때는 밝은 길로 다니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가족이나 이웃들과의 연락을 자주 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혹시 이상한 일이 생기면 즉시 알릴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4가지 소식을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랜섬웨어 해킹 사건에서는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물가 상승 소식에서는 현명한 소비의 필요성을, 문화재 훼손 사건에서는 우리 유산을 지키는 책임감을, 그리고 강력 범죄 소식에서는 개인 안전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 보안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인터넷과 스마트폰 없는 생활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편리함 뒤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의심스러운 이메일은 열지 않고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바꾸며 중요한 자료는 백업해두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특히 은행 업무나 인터넷 쇼핑을 할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물가 관리 측면에서는 계획적인 소비가 중요합니다. 충동적으로 구매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더 저렴한 대안은 없는지 찾아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며 이웃들과 공동구매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문화재 보호 측면에서는 우리 모두가 문화재 지킴이가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원래 모습을 완전히 되찾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이라는 생각으로 더욱 아끼고 보호해야 합니다. 개인 안전 측면에서는 안전한 사회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조심하고 서로를 보살피며 위험한 상황을 미리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신체적으로 불리한 점이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 4가지 키워드는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모두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생활 지혜들입니다. 뉴스는 단순히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보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준비를 하라고 알려주는 신호등과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뉴스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삶의 나침반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쏟아지는 수많은 소식들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찾아내고 그것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현명한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다룬 랜섬웨어 해킹 사건은 우리에게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는 희망도 보여주었습니다. 백업의 중요성, 비밀번호 관리, 의심스러운 이메일 주의 등은 이제 우리 일상의 필수 항목이 되었습니다. 물가 상승 소식은 우리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알렸지만 동시에 더욱 현명한 소비 방법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철 식재료 활용, 공동구매, 전통시장 이용 등은 경제적 절약뿐만 아니라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생활 방식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문화재 훼손 사건은 우리에게 슬픔을 안겨주었지만 우리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후손들에게 온전한 문화재를 물려주는 것은 우리 세대의 책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력 범죄 소식은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해 생각해보게 했습니다. 개인의 안전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웃과 가족 간의 관심과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소식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분명히 새로운 도전과 기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생활 정보와 건강관리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환절기를 맞아 건강관리 요령과 면역력 증진 방법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이야기들을 일상에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스마트폰 백업 설정을 확인해 보시고 이번 주 장보기 계획을 세워보시며 가족들과 안전수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보는 눈이 달라지면 삶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집니다. 단순히 무슨 일이 일어났나를 아는 것에서 벗어나 이 일이 나와 내 가족에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되시기 바라며 내일 더 나은 소식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